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마이크 플린 화이트하우스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밤늦게 돌연히 사임을 했습니다. 그의 사임은 여러모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실을 부통령이라든가 주요 공직자들에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도를 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국민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 사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트럼프 정권에게 또 하나의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행정명령,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무산이 됐는데 그 직후에 또 이런 큰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외국 지도자들과의 무례한 전화통화 사건, 또 뉴스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의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화이트하우스의 수뇌부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페이스북에 몽땅 공개가 된 사건, 이런 것들 악재가 지금 가득하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 사건 그 전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육군 삼성 장군이고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국방정보국장을 역임한 정보통입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갑이 돼서 선거전 당시에 맹활약을 했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달에 올라가서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자 락커업, 이것을 선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막강한 자리인 화이트하우스의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올라갔는데 불과 24일 만에 어젯밤에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이미 그가 화이트하우스 보좌관 역할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사와 접촉을 했는데 러시아의 생션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비인가자의 외국 관리와의 논쟁적인 업무 협의 금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위반이 되는 위법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러시아의 해킹 사건, 또 미국 선거전에 대한 개입 사실을 들어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했었는데 마이크 플린이 나서서 러시아 대사에게 이제 우리가 곧 들어서게 될 테니 생션 문제 등을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 반응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당시에 법무부의 감시체제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장관 설이었던 셀리 예이츠, 이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파이어가 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달 말에 화이트하우스에게 트럼프의 취임 후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이크 플린이 러시아 대사와 접촉을 했고 경제 봉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입장이 취약해질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전모를 워싱턴 포스트가 앞서서 기사화를 해서 세상에 전모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과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에 마이크 플린이 사실을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오도했다. 그런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사실을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뉴욕타임스 등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화이트하우스에서는 한 5일 동안 묵묵부답으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화이트하우스의 자문관인
켈리안 칸웨이가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엉터리 없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션 스파이서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이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장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직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1막 1장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라든가 러시아와의 미소작전,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플린이 이것이 단독 행위가 아니라 트럼프의 지시 또는 트럼프의 묵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더 확대될지도 모른다고 언론들이 보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이 이런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언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이후에 그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이제 퇴짜를 맞은 것,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스타일을 구겼는데, 이번에는 화이트하우스의 막강한 안보 보좌관의 낙마 사건까지 이제 겹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약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의 화이트하우스 수뇌부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와 트럼프가 그 트럼프의 별장인 마라락 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양쪽의 수뇌들이 거의 동시에 북한의 도발 소식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인데, 이 마라락은 완전히 오픈이 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이 전혀 안 된 장소죠. 그런데 당시 이 보고를 받고 보좌관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소리를 읽고 랩탑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셀폰을 하고 이런 모습까지 완전히 오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럽의 한 멤버가 사진을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에 모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전 세계를 타고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일종의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이트하우스의 시츄에이션 룸이라든가 이런 완전히 보안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완전히 퍼블릭에 노출이 됐습니다. 마치 영화 찍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분개하면서 나섰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위기 대처 장면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은 클럽 멤버들 앞에서 무슨 드라마 쇼를 했느냐, 그렇게 질책을 했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그 자리가 그런 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개탄을 했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할 말을 잃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안이 된 장소로 가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은 비밀사항, classified 된 인포메이션을 비보안 장소에서 다루는 것은 불법,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안보 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이 어젯밤 늦게 돌연 사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취임 전에 불법으로 러시아 미국 대사와 경제 봉쇄권 등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실을 부인하고 부통령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플린 안보 보좌관의 사임 스캔들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행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언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월 말 법무부는 플린의
러시아 대사 접촉 사실을 화이트하우스에 알려졌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전에 대한 화이트하우스 스태프들의 대처 모습이 페이스북에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보고 당시의 스태프들은 안전지대로 옮기지 않고 완전 공개된 장소 트럼프의 마로라그 클럽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이 클럽의 한 멤버가 이 장면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댐이 계속 위험합니다. 오로빌 댐, 숨은 조절장치 고장으로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19만 명이 대피하고 있는데 만일 고장 처리가 늦을 경우에는 수위가 30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유타주 주민들은 지역 의원들에게 이 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아직 대안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제넷 옐런 의장이 오늘 의회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인플레이션 요인 분석 등을 보고하게 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워싱턴에서 공화당의 주요 핵심 멤버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만나서 시카고시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학가에 성폭력 사건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캠퍼스 경찰은 최근 2건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도 최근 3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플로 그로브가 마사지 팔러 영업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매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 당국은 마사지 팔러 대여 건물에서 위법 영업이 밝혀질 경우에는 2년 동안 렌트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50도, 수요일 목요일 맑고 흐리고 수요일의 최고는 34, 목요일은 37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금요일의 최고 55, 토요일은 62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